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익표였습니다. 일본 파산법, 파산관제인이 재산환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2절, 이해관계인과의 이해조정. 총론. 파산법은 지급불능 또는 채무 초과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 등 이 청산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것 등에 의하여 이게 이제 달성수단이죠.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해 및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권리관계를 적절히 조정하고 직접적인 목적, 채무자 재산 등이 확정하고 공평한 청산을 도모하는 동시에 채무자에 대해 경제생활의 재생계의 확보를 도모하는 것, 대목적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파산법, 우리나라는 뭐 비슷한 조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관제인이 파산 절차에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파산재단 증식만을 지상명제로 삼아 직무를 수행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다. 파산 절차에 의해 법률상의 이익을 받을 것이 보장되고 또 반대로 법률상의 권리를 제한받게 되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 이해관계인이란 파산 채권자가 중심이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파산 절차 개시 신청부터 종료까지 각각의 절차 단계에서 절차 관여를 인정해야 하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생각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파산자, 재단 채권자, 별채권자, 환수권자. 이건 이제 환수권자가 아니라 환취권자라고 우리나라로 보면 됩니다. 상계권자도 포함된다. 또한 파산자와의 쌍무계약의 상대방, 분양계약의 분양회사가 대표적이라 그랬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지자,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 법원이 임원, 파산법인 임원,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파산법 제1조 이해관계가 이와 같이 넓은 개념이라면 같은 이해관계인이라도 파산 절차에 대한 관여대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이상에 대해 주식회사 주주 등 법인의 지분권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파산의 경우, 법인 파산의 얘기입니다. 파산의 경우 파산 채권자에 대한 배당 실시 후 자녀 재산이 존재한다면 파산 절차 종결 후에 통상의 청산 절차에 의해 주주에 대한 분배를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이해관계인에게 주어진 권리로서 중요한 것에 파산 기록의 열람 등사 청구권이 있다. 무엇보다도 열람 등사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는 파산 절차의 시기 및 이해관계인의 종류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또 문서의 종류에 따른 열람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양도와 관련된 문서나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권의 회수에 있어서 화해의 내용을 나타내는 문서 등은 그 내용의 파산 절차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열람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파산 채권과의 이해조정. 파산 채권자에 대해 발생하는 실체법상의 법률 효과의 주된 것은 파산 절차 외의 권리 행사 금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파산 절차 밖에서의 권리 행사를 금지하고 있죠. 별채권만 예외적으로 있고요. 면책. 세 번째, 채권의 목적이나 변제기의 변경 등이 있습니다. 파산 채권자 이해 조정에 관하여 유의할 것으로서 급료 청구권 등의 변제 허가가 있습니다. 우선적 파산 채권인 우리나라에서도 우선적 파산 채권이죠. 급여, 임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실은 재단 채권이라고 봐야죠. 우선적 파산 채권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재단 채권으로 봐야 됩니다. 우선적 파산 채권이 급료 청구권 등에 대한 배당을 앞당기는 제도이며 배당의 실시에 책임이 있는 파산자인에게만 변제허가의 신청권이 부여되어 있음. 또한 파산관제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권으로서 파산 채권과 상계하는 것에 관한 변제 허가도 이해 조정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산자와의 이해 조정. 파산자는 파산 절차 개시에 따라 자유재산을 제외하고는 그때 일체의 재산에 대해 관리 처분권을 상실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죠. 무엇보다도 면책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산 배당의 정도가 파산 절차 종결 후 파산 채권자의 채권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파산 채무자는 파산재단에 함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또 파산 절차에서의 채권조사 결과 파산자에 대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므로 그쵸. 파산 절차에서의 채권조사는 판결하고 똑같은 효력이 부여되므로 파산자는 채권조사에서도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산자와 이해 조정에서 중요한 것은 파산자가 개인인 경우의 자유재산이 취급이다. 또한 파산자가 계약자로서 체결하고 있던 생명보험 계약을 파산관제인이 해약 환급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조건으로
해약환급금 재단으로부터 해약환급금을 재단으로부터 포기하기도 하죠.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건 한번 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파산 채무자들은 대부분 중년 이후에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파산관제인도 보험계약을 무작정 해지해서 해약환급금을 파산재단에 편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험은 너가 유지해라. 해약환급금 상당액만 파산재단에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이건 일본도 마찬가지. 여기서 유리했겠죠. 선진국이니까. 파산재단에 속하는 파산자의 자택을 매각대금에서 각 이사 비용을 출연하거나 하는 경우도 파산자의 이해조정이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별채권자와의 이해조정. 별채권자는 대표적인 게 근저당권자라고 보면 됩니다. 주로 은행이죠, 우리나라에서. 주택에 대해서 은행. 별채권자는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별채권의 목적물도 파산재단 소속 재산이므로 이해 조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파산관제인이 별채권 목적물 제시 청구권 및 평가권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아마 뭐 이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채권 목적물이 환수. 우리나라에도 이게 제한돼 있죠. 파산관제인이나 강제집행 방법에 기초한 별채권 목적물이 한가 및 담보권 소멸 청구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게 좀 많이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파산자들이 한가 처분에서 별채권자의 이익 조정에 필요한 장면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이 뒤에서 지수라는 동산 매매 선취 특권과 그 목적물이 파산관제인한 처분의 문제이다. 물권 변동 등의 대항 요건, 권리보호 요건과 파산관제인이 지위 논의에 대하여 매맛을 참조하기 바란다. 실무상 우리나라에서는 별채권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별채권이 한국에서는 강력하기 때문에 그냥 경매 넣어버리면 끝내죠. 파산자들이 한가 처분에 있어 별채권자 이익 조정이 필요한 장면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산자들이 한가 처분에 있어 별채권 목적물 처리를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사업 양도나 사업용 자산을 한꺼번에 매각하는 경우 매각 대상 자산의 소유권 유보 물건이나 리스 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채권 목적물별로 별채권자의 의견을 조율하고 별채권의 회수 등의 처리를 원활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처리는 원활한 권리관계 정리가 필요하며 신청 대리인과의 연계를 포함해 적절한 권리 대응을 요구한다. 주로 이제 법인 재산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리스 물건. 근데 뭐 개인에서는 이렇게 문제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또한 별채권자의 이익과 다른 이해관계인이 이해충돌이라는 고민스러운 문제에 관해 담보가치 유지 의무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 나옵니다. 뒤에 참조하기 바란다. 상계권자의 이해조정. 일본에서는 상계권을 상쇄권이라고 합니다. 이 살자가 그 죽일 살자를 한문으로 쇠자라고도 발음되죠. 그래서 상쇄. 우리나라에서도 상쇄라는 말 쓰죠. 상쇄한다. 상쇄한다. 깐다는 얘기죠. 파산 채권자는 파산 절차 개시 당시 파산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상계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은행이 예금에 대해서 이제 관제인한테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5만 5천 원을 자기네 그 대출 채무와 상계하겠다. 주로 소액이죠. 합리적 상계 기대의 범위를 긋는 것으로 자동채권 및 수동채권에 대해 제한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계권은 일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자동채권 및 수동채권의 양태에 따라 상계권의 행사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는 등 상계권의 행사에 관해 이해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술한 파산관제에 대한 상계에 관한 변제 허가의 규정도 이게 상쇄가 일본의 상계입니다. 상계 권리자의 이익 조정 규정을 할 수 있나 이에 관하여 상계 여부를 확답해야 하는 취지의 파산관제인이야 채권권, 채권 조사 절차를 기다려 채권권의 행사에 상대방의 상계권을 실권시키는 것으로서 이해 조정 기능을 가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제 경험상 개인 파산에서 상계권이 문제되는 경우는 이제 보험 해약 환급금하고 그
이 예금에 관한 상계가 많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급권자와의 이해관계, 이해조정. 파산 절차의 개시는 취소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무엇보다도 판매권 행사를 둘러싸고 파산관제인과 판매권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 파산관제인이 판매권을 승인함에 있어서도 절차적 규율이 마련되어 있다. 이로써 판매권자도 파산 절차상 이해관계인에 해석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환급권자라고 이제 이게 아마 환치권일 겁니다. 환치권. 일본에서는 이게 취매권, 이게 뭐죠? 옥장가요? 취호권. 환치권자의 이해주정. 환치권. 파산재단이 환가처분에 있어 환치권 목적물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구분은 중요하다. 파산재단에 많은 동산이 속하는 경우에는 신청 대리는 환치권의 목적물에 명민 방법을 하거나 장소적으로 분리수거 관리를 하는 등 파산관제인이 원활하게 파산재단이 환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파산관제인에게 인계할 필요가 있다. 환치권이라고 봐야 됩니다. 재단채권자와의 이해조정. 재단채권자는 이제 주로 조세, 우리나라는 4대 보험, 국민건강보험까지 대표적인 세무서와 구청, 지방세, 국세, 4대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임금도 이제 재단채권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재단채권자는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재단으로부터 파산채권에 앞서 수시 변제주의죠. 그래서 변제를 받는다. 무엇보다도 재단채권에 대한 변제도 파산관제인이 파산재단으로부터 실시하는 것이며 재단채권에 대한 변제의 전제로서 재단채권의 승인이라는 절차적 규율이 정해져 있다. 그렇죠? 재단채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파산 절차 개시 효과로서 재단채권자도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강제 집행을 새로 할 수가 없고 이미 실시한 강제 집행도 실효가 됩니다. 유일한 예외는 세금에 의한 파산 선고 전 압류입니다. 그 전후로 한 재단 채권은 다 실효가 되죠. 따라서 재단 채권자도 파산 절차상 이해관계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재단 채권자도 이해관계인으로 해석된다고 있습니다. 재단 채권자의 존재를 신령하여 신령이 뭐죠? 이게 잠깐만요. 이 신령을 어떻게 재단 채권자의 존재를 신령 이거 그대로 그냥 우리나라 이걸 잊고라고 번역해야 될 것 같아요. 이를 실자에다가 생각념자. 재단 채권자의 존재를 깜빡하여 파산 채권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게 되면 이건 이제 실념, 이를 실자에다가 염은 염두하다 생각념자죠. 재단 채권의 존재를 깜빡하고 잃어버리고 파산 채권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게 되면 파산관제인이 선관주의무 위반이 책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당연하죠. 이거는 결국 재단 채권을 변제를 못하면 최종적으로 불이익 받는 게 국가에서 손해배상을 관제인한테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오히려 문제 삼죠. 당신이 세금을 안 내줘서 내가 세금에 대한 부담을 면책받아도 계속 지기 때문에 책임져라. 이거 소송당하면 관제인이 100% 집니다. 이런 것 때 소송당하는 관제인도 있었습니다. 선관주의 위반이 책임 문제가 될 수 있다. 한편 원래 재단 채권이 아닌 것을 재단 채권으로 취급하여 파산자로부터 변제를 하면 파산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된다. 그렇죠. 이 대표적인 게 지금 뭐냐면 파산 선고 후 임의 경매가 됐을 때 나중에 이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죠. 그런 경우 양도소득세가 재단 채권이 아닙니다. 그렇죠? 재단 채권도 아니죠. 파산 채권도 아니다. 변제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뭐 그거를 모르고 변제했다. 그러면 채권자들이 가져갈 돈이 적죠.
그래서 재단 채권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한편 원래 재단 채권이 아닌 것을 재단 채권으로 취급하여 파산재단부터 변제를 하면 파산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된다. 파산관제로서는 재단 채권의 승인에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파산재단이 한가 처분에 있어 문제가 되는 임차부동산 원상회복의 재단 채권에 대해서는 다음 상기 3부 5를 참조하기 바란다.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해주죠. 전술한 바와 같이 파산자 사이 쌍무계약의 상대방,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지자,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 파산법인의 임원도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자의 이해주장은 기본적으로 파산관계인부터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 상대방의 권리를 변경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부인권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하고 파산재단의 환가 처분을 실효적으로 실시하는데 아주 중요한 수단이죠. 파산관제인이 엄청난 요술방망이죠. 수익자나 전득자의 권리와의 조정을 위해 상세한 요건 효과가 파산법에 정해져 있으며 부인제도 이해는 파산관제인에게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파산관제인이 가장 중요한 권리가 부인권 행사죠. 그래서 고의부인 뭐가 있습니까? 고의부인, 위기부인, 본지 변제에 의한 위기부인, 비본지 변제에 의한 위기부인, 무상부인. 그렇죠? 부인권은 우리나라는 391조부터 395조에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죠. 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권리자나 수익자나 전득자와의 권리 조정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입증 책임이 이제 뒤바뀌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